당신이 어릴 때 설레며 뜯던 맥도날드 스티커, 사실 이길 수 없는 판이었습니다. 12년간 이 게임의 승자를 몰래 정한 이는 다름 아닌 보안 책임자였죠. 그가 12년간 훔친 상금은 무려 2,400만 달러, 약 300억 원이 넘습니다.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왜 이런 복권 같은 이벤트를 손님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1987년 맥도날드는 모노폴리 스티커 이벤트를 처음 선보였어요. 감자튀김이나 콜라를 하나 사면 스티커를 한 장씩 받았고, 그거 여러 장 모으면 다양한 상품으로 바꿔줬죠. 큐링, 보드워크와 파크플레이스, 이 두 조각만 모으면 즉시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출시 첫 해에만 참가자가 수천만 명이나 몰렸고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이벤트 하나로 매장은 붐볐고 매출도 크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티커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상금은 맥도날드가 아니라 시몬 마케팅이 관리했어요. 인쇄부터 배송, 매장 배포까지 전 과정을 이 회사가 도맡았죠. 그만큼 철통같이 지켜지는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자신있게 광고했죠.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의 열쇠는 단 한 사람 손에 있었죠. 12년 동안 이 게임 100만 달러 당첨자 진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열쇠를 진 남자, 바로 제롬 제이콥슨이었습니다. 제롬은 원래 플로리다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경찰관이었어요. 1980년대 후반엔 시몬 마케팅 보안 책임자로 스카우트 됐죠. 당첨 스티커를 인쇄소에서 매장까지 옮기는 게 그의 임무였죠. 당첨 조각의 행선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 그 한 명뿐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몰랐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1980년 그는 길랭발의 증후군에 걸려서 한동안 걷지도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983년에는 결혼 생활마저 끝나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1989년 그는 처음으로 당첨 조각 하나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조각을 훔쳤습니다. 규정상 직원은 상금을 받을 수 없었기에 대신 당첨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는 의붓 형제 마빈 브라운에게 처음 당첨 조각을 건넸어요. 대신 당첨금의 절반 가까이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조건이었죠. 이 방식이 통하자 네트워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나중엔 범죄 조직과 연 있는 인물까지 명단에 올랐죠. 사기꾼과 도박꾼, 클럽 사장까지 그의 명단은 다양하게 채워졌죠. 그리고 3년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몇 년 사이 네트워크는 가족과 친구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죠. 그는 절대 당첨되지 않으면서 상금 상당 부분을 챙겼죠. 가끔은 조각을 대가 없이 나눠주기도 했어요. 1995년엔 백혈병 투병 중인 아이에게 누군가 100만 달러 조각을 몰래 보냈다고 알려졌어요. 언론은 훈훈한 미담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훔친 조각이었죠. 한편 회사 안에서는 몇몇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끔 당첨자들끼리 아는 사이라는 소문도 돌았죠. 그의 사람들 중엔 전과가 있는 이들도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다들 그냥 넘어갔습니다. 브랜드가 워낙 컸기에 의심보다 믿음을 택한 거죠. 확신을 얻은 제롬은 점점 대담해져 더 큰 조각도 직접 챙겼죠. 1990년대 중반 100만 달러급 조각은 사실상 전부 그의 손을 거쳤어요. 돈이 불어나자 그는 점점 화려한 삶을 즐기기 시작했죠. 명품 시계와 새 차, 큰 집까지 씀씀이가 달라졌죠. 그의 표정엔 죄책감이라고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러날 방법은 액수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게임 조각은 인쇄대에 밀봉된 채 본사로 옮겨졌어요. 이 밀봉을 뜯을 권한은 제롬 단 한 사람뿐이었죠. 그는 고액 조각을 골라 몰래 주머니에 챙겼어요. 그 자리엔 절대 당첨 안 되는 가짜 조각을 채워 넣었죠. 확률 자체가 조작이었죠. 빼돌린 조각은 봉투에 담겨 미리 정한 사람에게 갔죠. 직접 위조 방지 시스템을 설계했기에 허점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받은 사람은 매장에서 정말 당첨된 것처럼 연기만 하면 됐죠. 당첨금을 받으면 절반 가까이를 다시 제롬에게 상납했습니다. 이 상납 구조는 여러 단계로 아주 촘촘하게 나뉘어 결국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이 됐죠. 정상적으로 뽑힌 당첨자와 제롬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렇죠. 12년간 무작위로 뽑힌 고액 당첨자는 사실상 없었죠. 진짜 당첨자는 없었습니다. 그가 관리 안 한 소액 조각만 손님들에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절반은 진짜 추첨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셈이죠. 설마 보안 책임자가 범인이겠어 라는 생각이 가장 큰 허점이었죠. 이 정교한 사기는 12년간 단 한 번 들키지 않았죠. 겉으로는 완벽한 우연들의 연속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했던 사기 사실 딱 한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2000년 3월 FBI 잭슨빌 집으로 이름 없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보자는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뚝 끊었죠. 장난 전화로 여기던 걸 매튜스 요원이 끝까지 붙잡았어요. 당첨자 명단을 파고들자 이상한 공통점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당첨자 상당수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범죄 조직과도 연결돼 있었죠. 수사팀은 이 작전에 오퍼레이션 파이널 앤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법원 허가를 받아 제롬의 전화를 도청하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통화 중에 이번 조각은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했죠.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인 현장 증거였습니다. 요원들은 아예 가짜 TV 광고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과거 당첨자를 광고에 출연시켜드립니다 라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카메라 앞 당첨자들은 신나서 조각을 받은 과정을 술술 털어놨어요. 사실 카메라 D는 FBI였죠. 남은 건 제롬 본인과 직접 있는 증거 하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당첨자들은 조각을 건넨 사람의 이름을 술술 흘렸고 그 이름은 늘 제롬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게임의 공정함을 지키라고 앉혀둔 바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게임을 몰래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키던 사람이 훔친 겁니다. 체포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1년 8월 FBI가 전국에서 동시에 움직였어요. 제롬을 포함해 8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보편 사기와 공모 혐의였고 제롬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 뉴스를 뒤덮었고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공범들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거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롬은 훔친 돈을 다 써버려서 갚을 돈조차 없었다고 해요. 이 소식에 맥도날드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맥도날드는 곧바로 수사에 협조했고 신뢰 회복 방법을 고민했죠. 체포 발표 일주일 만에 맥도날드는 $10,000,000 규모 즉석 경품 행사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브랜드 이미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고 해요. 반면 대행사였던 시몬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죠. 계약이 끊기자 회사 매출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몬 마케팅은 오히려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해 $1,660만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한 사람의 12년짜리 거짓말이 업계 전체의 주치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지금 당신이 먹는 그 감자튀김에도 이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맥도날드는 게임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이제는 제3의 감사기관이 당첨 확률과 배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합니다. 당첨 확률도 컴퓨터 난수 방식으로 바뀌어 한 사람이 손댈 수 없게 됐죠.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롬은 출소 후 조지아주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최근까지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맥밀리언스라는 다큐멘터리로 다시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릴 때 뜯었던 스티커의 진짜 확률을 알게 됐죠. 설레는 마음으로 즐겼던 수천만 명에게는 처음부터 이길 문이 거의 열려있지 않았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사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무작위라는 말을 믿고 사람들은 12년 동안 헛된 희망을 사고 또 샀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건 믿음도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이후 맥도날드는 모든 프로모션에 외부 감사 절차를 의무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희망을 팔아 돈을 번 건 게임을 지키던 단 한 사람이었죠. 전부 한 사람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지금도 이런 무작위 추첨을 완전히 믿으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